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한나라당이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총선을 생각해서 친서민 이미지를 강화하고 싶었던 한나라당이 청와대 제지를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웃깁니다. 감세가 대통령 공약이라서 그렇답니다. 감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감세 정책을 펼쳐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가면서 공약 핑계를 댑니다. 공약이라서 절대로 지켜야 하면 반값 등록금은 세종시는, 주가 5천원, 747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감세하고 싶으면 해야죠. 어차피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핑계는 대지 말자고요. 더 열받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합조단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백령도 서쪽에서 경비 중이던 천안함은 9시 22분경 한미 해군 레이더망을 피해 잠입한 북한 잠수정에 의해 기습당합니다. 이 연어급 잠수정이 쏜 중어뢰가 천안함 가스터빈실 아래에서 폭발해 버블 효과 물기둥을 일으켰고 천안함의 허리를 쪼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을 와가지고 4m 정도 잠망경을 꺼내가지고 그 잠망경으로 멀리 있는 천안함, 그리고 또 기동하고 있는 천안함이죠. 그래서 단 한 방을 쏴서 그걸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 거죠. 수중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먼저 충격파가 물을 타고 구형으로 전파됩니다. 이후 가스버블이 팽창과 수축을 거쳐 수면에 도달하게 되면 강력한 물기둥으로 솟구치게 됩니다. 선체를 직접 타격하는 버블제트 물기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폭발 에너지의 53%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충격파입니다. 가장 지금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스크류 부분입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다량의 흡착물질을 채집하였습니다. The sample contains aluminium-2O3. Oxygen intensity should be. 위에 도면은 북한 어뢰의 설계도면으로. 어뢰 설계도가 잘못 제시된 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걸 비교해 보면 같은 어뢰 설계도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21시 45분경 21시 30분에 21시 22분에 발생 시간과 장소가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고, 백색 섬광 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 내용 등은 물기둥 현상과 일치하였습니다. 누구도 물기둥을 본 사람이 없어서 물기둥 없이 어떻게 폭발이 가능했는가. 군은 국회 천안함 특위위원들에게 이 스틸을 CCTV의 마지막 장면으로 제시하면서 장병들이 운동을 하는 등 평온한 상태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순찰을 돌며 5곳에 등장한 A하사의 CC는 한미가 아닌 함수 쪽 자이로실에서 나왔습니다. 스틸 속에서 A하사는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CC는 검은색 동절기 근무복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스틸 속 장면과 사망 순간 사이에 일정 시간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과 정보 공개가 부실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 부실한 조사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기에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 엄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시사 장악 퀴즈. 오늘은 최초로 저희가 동영상과 함께 천안함 동영상과 함께 오프닝을 했습니다. 네. 왜 천안함 동영상을 보여드렸느냐? 오늘 통으로 주제가 천안함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책 소개를 해드렸는데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네. 그 책을 직접 쓰신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김도성 PD. 방금 나레이션을 직접 하신 김도성 PD를 모시고 진지하게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 두 분이 과연 진지한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두 분에 대한 소개부터 할까요? 네. 이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 가면을 안 썼다. 네. 게다가 본인들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안현진님. 안현진 씨. 예. 실명을 바로 옆에 나오신 김성재입니다. 김성재 씨. 이름이라는 게 그 아버지가 언제든지 부르라고 지어주신 건데 이름을 감추면 아버지에 대한 결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이분들과 함께 잠시 담소를 나눴는데 역대 출연자 중에 가장 말이 많았어요. 이제 곧 드러나겠죠? 네. 본인이 하시는 일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일산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약국 이름이 뭡니까? 금호프라자 약국. 안현진 씨.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몇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소주 먹어요. 소주 먹고 얘기하고. 그 소주만 먹는 사이예요? 뭘 더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선후배였다든가 뭐 같은 동네에 산다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우리가 태극권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 그 태극권 선배님은 뭘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한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문 번역. 그럼 주로 읽으시는 책들이 역사서 이런 겁니까? 그렇죠. 저는 왕조실록. 일성록이라는 책은 왕의 일기입니다. 원래 출발은. 저는 그런 걸 주로 읽습니다. 수준이 좀 있죠. 그런 걸 주로 읽는데 이 뉴욕타임즈를 왜 보시는 거예요? 이분은 한 번도 안 봤어요. 보셨구나. 역대 그 역사에 나오는 그 역사서에 나오는 그 왕들 중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굉장히 유사한 왕이 있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글쎄, 누가 있을까요? 저기 4대강 하는 걸 보면 진시황 같긴 해요. 진시황이 이제 중국 전체 운하를 만든다는 그 사업을 진시황이 시작한 셈이거든요. 근데 진시황의 운하가 사실은 이후에 좀 지금 실패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그리고 이 건설 측면에서요. 전국의 이제 도로를 통일시키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닮았죠. 그리고 이제 불로초 안 죽으려고 먹다가 결국은 중금속 중독으로 죽지 않았나요? 일종의 중금속 중독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진시황한테 불로초를 구해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은 이 황제를 상대로 사기를 쳤던 집단이 아닐까. 실제로 불로초를 구하러 갔다기보다는 그거를 빌미로 왕에게 돈을 뜯어서 자기만의 유토피아를 찾아 나선 그런 집단이 아닐까 하는. 4대강 저 4대강 없자는 얘기 아닙니다. 저희 해석이에요, 저희 해석. 4대강에 찬성합니다, 저. 근데 저기는 아니에요. 아까 4대강 찬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성향도 있죠.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강의 어느 친구들은 제가 그 보수 꿀통이라고 그러던데요, 저보고. 이게 너무. 네. 오늘 게스트 조합이 굉장히. 이거 참 이게. 재밌습니다. 게스트 조합이. 우리 김도상 PD는 지금 입이 봉인된 상태입니다. 말이 없어요. 천안함 얘기하러 나왔는데. 왕조실록 얘기하고. 우리 김동 PD는 그 전공이 뭐세요? 저는 일본어과 나왔습니다. 일본어과 나오셨구나. 우리 김어준 씨는?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공대를 나오셨구나. 그렇게 앉아가지고 천안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신학과입니다. 자, 상품 소개부터 해볼까요? 상품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하기 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호빵과 함께 찾아오는 선물이에요. 바로 핫탑. 제가 처음 작년 겨울에 협찬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굳이 저기 올릴 필요가 있는가? 그냥 가스를 뒤돌리면 다시 대표 먹으면 되는데. 라고 식으면 그렇죠. 저 굉장히 필요해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잘못이었어요. 자, 상품 소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나고 건강에 더 좋은 라피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드 피플에서 단편 영화 VOD 5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협찬합니다. 세무사도 쓰는 머니북 늘 함께하고 있고요. 냄새가 난다 봉인을 풀자 20개 키워드로 있는 천안함 사건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한겨레 출판에서 협찬을 했고요.
농부의 동업자는 미생물, 텃밭 농부를 위한 토양 먹이금을 활용법, 땡큐 아메바, 네, 시금치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따뜻함이 그리운 계절 도래와 함께 대인기의 핫탑 드디어 복귀, 판매 수익금 일부로 불우 청소년 돕기를 한다는 아주 갸륵한 그런 뜻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하나 사시면은 1,000원을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제 희사하시겠다. 사장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안현진 약사님께서 우리 종근당 출연을 하는데 비타민을 직접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자 우리 크랜베리 패밀리 지친 현대인을 위한 상큼한 조루 치료제. 는 아니고. 그 상품은 저희가 우선 첫 번째는 김도성 PD한테 주고 쟁여놨다가 다음 출연진들에게 안현진 씨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주제가 천안함이에요. 문제가 다 천안함 관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천안함의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제 북한이 그 타격했을 수도 있다. 썰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나누자면 좌초, 어뢰, 또 뭡니까 그 기뢰. 뭐 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웹상에서는 이제 그 잠수함끼리 충돌한 거다. 잠수함끼리. 우리 저기 강남교회 김성광 목사님은 이 천안함 내에 좌파가 있어서 자폭한 거다. 뭐 이런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설들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은 좀 쉽게 아주 쉽게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다. 첫 번째 퀴즈를 풀어가면서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저 주관식이 1번 문제입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46명이 숨졌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경우는 몇일까요? 이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원래 화상 저기가 없었지 않아요? 화상. 어떻게 이제 숫자로 얘기해 주십시오. 화상은 없고요. 전부 그 익사. 너무 쉬운 질문이었나 봐요. 없다는 거죠? 없다. 0명. 근데 보십시오. 아까 저기 이게 엄청난 물기름과 함께 그런데 뭐 나중엔 또 뭐 까만 뭔가가 또 피어올랐는데 화상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물기름 본 사람도 없고 물 맞은 사람도 없고. 예. 그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뭐 이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요약을 봤거든요. 다 보지는 않았는데 제일 그 웃긴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국방부가 아니 이렇게 충격이 빵 가면 그 충격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뭐 큰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날아가서 벽에 이렇게 날아가서 뭐랄까요 터져져 아예 몸이 터져서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왜 없냐 멀쩡하냐 왜 다 시신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국방부에서 배 안에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있어가지고 그 충격이 배 선체에는 정해졌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달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마치 에어백이 있는 그렇죠. 것처럼.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배 안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동차가 충돌했습니다. 자동차 안에도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안에 있는 이 사람도 멀쩡해야 되잖아. 공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차가 부딪히면 그 충격이 사람 몸에 전달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관성에 의하여.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배 안에 공기가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쿠션이 돼? 국방부 설명은 그랬어요. 쿠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충격파로 인해 뭐 날아가서 부딪혀서 죽었거나 이런 사람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이거죠. 우리 김동석 PD님, 저기 만약에 TNT 몇 킬로그램이라고 했죠? 그게 250에서 300이라고 그 전까지 이제 주장을 했다가 이제 그 나중에 더 높였죠. 350에서 500이라고. 350에서 500 정도가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하는 얘기는 사람이 이제 총알같이 날아가게 된다. 이렇게 총 하고. 그래서 그렇게 콱 부딪히면 그죠? 관성에 의해서. 그 표현을 쓴 사람은 그
그 합조단 내부에 있는 자문위원이세요. 아, 정부 쪽 인사?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게 합조단 보고서에는 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속도로 사람이 날아가서 벽에 부딪힌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뭐 까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를테면 머리가 뭐 터진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도 좀 그 자문위원이라는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기를 통해서는 전파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사람이 뭐 이렇게 공중부양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뭐 침대에다 자려고 누워 있었고 다 이렇게 어쨌든 다 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이제 충격이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본인이 계산하기 뭐 정확하게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자기 경험에 따르면 100G 정도라고 그러시는데 그 G라는 게 이제 중력가 속도. 네, 중력가 속도죠. 보통 100G다 그러시면 이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네. 그 국내 그 저기 논문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5G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머리를 보호할 수가 없고. 아이고. 18 5G 정도. 그렇죠. 예. 그러면은 머리가 터지고 뭐 이런다는 얘기입니까? 인체 보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허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8G를 넘어서게 되면 척추를 보호할 수가 없고. 근데 잘라고 다 누워 있었기 때문에 머리도 다 있었고 허리도 다 있었고. 어허. 그러니까 허리가 동물나고 머리가 터진다는 얘기죠, 사실은. 네, 생존자들 뭐 상태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국군 수도병원에 나왔었던 거 다 보셨잖아요. 네. 그런 상태. 멀쩡하죠. 멀쩡하지. 근데 무슨 뭐 18G가 아니고 지금 100G가 된다는데 100G면 어느 정도야 도대체? 상상하기 힘들죠. 이해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거를 말씀해 주신 분이 합조단 내부에 있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뭐 아니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은 이게 그분 살아있는 분들이나 죽어있는 분들의 상태가 왜 그렇습니까? 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죠. 100G라고 하면 자기 입으로 100G라고 그러는 자기 입으로 거. 100G라고 자기 입으로 총알처럼 날아가게 된다. 이게 그분 표현 그대로 제가 쿼터 딴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이제 김 PD가 너무 이 천안함에만 이 몰두해서 취재를 한 나머지 많이 지친 것 같다. 식사를 하셨느냐? 식사를 하셨느냐? 먹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서 일단 자라 한숨 자고 안정을 취하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안정을 취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이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쉬어야 되나 기사를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기사를 썼죠. 예. 심지어는 지금 그 저기 약사분들 그 영명이라는 걸 이제 맞추셨잖아요. 예. 알고 계시는데 그분은 합조단 자문위원이신데 저더러 이제 반문하십니다. 예. 아니 천안함 그 사망자 중에 뭐 그렇게 머리가 터지거나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오. 자문위원인데. 예, 그래서 다 익사다. 예. 다 익사라고 국과서에서 밝혔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럼 안정을 취해라. 아니 그- 백지라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분이 백지라는 이제 거구나. 그분은 그 세계적인 아주 국제적인 그 단순히 교수가 아니고 국제적인 수중 폭발 그분이 전문가세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수중 폭발 아니죠. 전문가. 근데 이제 그 미 해군 대학에서 40년 동안 이제 교포군요, 교포.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실제 가서 사망자를 본 적이 없는 거군요. 없습니다. 없고 그냥 데이터로 봐서 예, 이 정도 그렇죠. 폭발이면 예, 100G 나오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그런 충격을 준 사람이 없어? 다 익사야? 오히려 의아해했던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너무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물기둥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엄청난 물기둥이 났는데 뭐 그냥 조금 물이 튀었다 이 정도 이런 사람들만 있지 물기둥은 못 봤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데 동아일보에서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 너무 쌓여 있는 것 같다. 꼭 수직 방향으로 이 물기둥이 튀는 법이 있냐? 수평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실려가지고. 그걸 기둥이라고 하나요? 글쎄, 뭐, 기둥은 아니죠? 예,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어떻게, 그렇게 하면. 물 매트? 그런 비슷한 동영상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솟구치질 않고요. 이렇게 솟구쳐요. 이렇게 솟구치는데 그것도 하여튼 뭐 이게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솟구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기둥이라고 할 되는 수가 없는 거고. 거고 어떻든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포물선 그리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포물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때 좌현 우현 견시병들이 다 밖에 나와 있었는데 견시병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변을 견시하는 사람들. 그렇죠. 배가 쪼개질 정도인데. 그렇죠. 뽕 올라고 말았겠어요? 못 봤다는 거죠. 또 소리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배가 쪼개질 정도인데. 고막이 뭐 어떻게 되거나 하여튼 뭐. 저 얘기도 많잖아요. 그 폭발물에 묻어 있는 알루미늄.
흑창물. 예. 흑창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묻은 거죠. 뭐 묻었다. 어뢰하고 1번이라고 써있던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묻은 물질하고 배에 묻은 물질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뢰라고 하면 거기 알루미늄 성분이 나와야 되는데, 알루미늄 성분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 갑자기 높은 온도에서 고온에서 확 타버려가지고 다 산화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본 기억 중에 웃겼던 건, 봤더니 그러면 알루미늄이 산화해서 붙어 있는 거냐? 봤더니 모래 소금밖에 없어. 이제 그 소위 어뢰가 폭발한 자리가 없는 거죠. 아, 이거는, 네, 이거는 뭐 공학 혹은 뭐 이런 거보다도, 신학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기적의 산물이다. 어뢰를 소금과 모래로 쪼갤지어다. 뭐 이렇게. 신빙성 있는 말씀을 유일하게 이거 외에는 저는 지지합니다. 저기 이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이 쪼개졌다라고 믿어야 된다. 왜 믿지 않느냐? 대한민국 사람이면 믿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아멘. 아니 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다 치더라도 신문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좀 합리적으로 이걸 좀 따져야 되는데 왜 안 믿냐? 거기도 같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믿게 해줘야지. 아니 이런 개구라를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2번으로 넘어가면 확실히 우리가 한격이 작용을 한 것 같아. 여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 여기. 그쵸? 여기 안 나오죠? 좀 기다려보세요. 예. 우리가 저거를 열이 받아야 돼요. 점점. 요거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안 우리 감상. 아직 저 0.1G 상태입니다, 지금. 0.1G 상태. 자, 그럼 2번 문제 함께 하시죠. 2번 문제입니다.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러시아 조사단은 사건 원인과 시간에 대해 한국 측 조사 결과가 들어맞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이 기뢰에 의해 침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왜 러시아 조사단을 초청하면서 본전도 못 찾았을까요? 한겨레 이용인 기자가 했던 답을 다음 중에서 골라주세요. 1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번. 러시아가 처음엔 북한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예 인증받으려고. 3번.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때 푸틴 총리에게 부채 붙여준 점을 러시아가 잊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4번. 러시아에게 갚지 못한 20억 달러 한국이 다 탕감해줄 게라고 약속했기에. 5번. 한국은 하나님의 땅이라 이곳을 발디디면 성령과 모아 받아서 천안함은 북한 탓이라고 할 것이 분명하기에. 자, 하나, 둘, 셋. 3번. 3번. 이건 혹시 재밌으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더운데 붙여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데요. 복날. 아니, 이 푸틴 총리가 말이죠. 예전에 그 체첸 그 반군들이 이제 학교를 한번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협상을 하고 인질 풀고 막 이렇게 타협을 해. 푸틴이 신경 쓰지 말고 밀어버려 해가지고 그냥 학생 다 죽고 인질 다 죽고 그랬던 푸틴입니다. 네.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부채질 정도는 좀 너무 약하잖아요. 네. 선풍기로 했으면 더 좋았을까? 저는 이제, 뭐랄까요. 이분이 과연 농담을 하시는 건지 진담을 하시는지 구분이 안 갈 지경에 표정. 자, 그럼 옆에 안 약사님. 인증받으려고. 인증 확실히 와가지고. 네. 이거. 그거다? 네. 네. 그렇죠, 뭐 너무나. 너무 당연하죠. 러시아가 자기 편이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럼요. 네. 어쨌든 그래서 러시아를 불렀는데 러시아는 어뢰 아니다. 어뢰 아니라고 했죠. 어뢰자의 결론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한 달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갔다 왔거든요. 블라디보스톡 왜? 갔다 왔더니 가서 보니까 아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톡. 거기 분위기가 광장에 가보면 되게 알거든요. 저한테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저한테만 그 비자 요구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혹시, 나 참 같이 나왔지만 해주려고 자기도 그랬어. 한번 푸틴 부채 어쩌고 그랬다며. 애초에 갔던 목적은 뭔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천안함 때문에. 천안함 관련한 여러 민족 시찰을 위해서 천안함 그 합조단 발표와 같은 그런 아주 영감이 느껴집니다. 예. 어쨌든 어때요? 러시아가 또 근데 나중에 그 중앙일보를 보니까 외교장관인가요? 그 사람은 또 천안함 관련해서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 이거 어뢰가 아니라 기뢰다. 이런 보고서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내가 봤을 때는 외교적 수사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이제 제목은 카피는 뽑혀져 있으나 실제 기사 본문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명확하게 뭐 우리는 그런 보고서가 없다라고 말한 그런 카피는 없습니다. 그건 없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가지고 지금 낚시질을 한 거예요? 좀 저희가 보기엔 좀 이렇게 저희라고 하면 여기 다 한겨레잖아. 천안함 그 팀이요. 한겨레. 지금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요는 어쨌든 러시아는 어뢰가 아니라고 이 조사한 팀은 밝힌 거잖아요. 그죠? 밝히지는 않은 정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 자료를 밝히기 전에 한겨레의 이용인 기자 선배께서 그걸 이제 요약본을 이제 어떻게 입수를 하셔가지고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모스크바로 달려가신 겁니다. 그게 어떤 변수가 됐는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보고서에 의하면 어뢰가 아니라 기뢰다. 네, 그 두 번의 사고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뭔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요. 제가 초창기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초반에 찢어져서 기동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폭파나 충돌이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에 걸쳐 사고가 있었다는 설이 초창기에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죠.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초반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역시나 러시아 전문가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러시아도 두 번이다 사고가. 그리고 러시아는 애초에 이게 관심사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과연 그런 정도의 뭐 음탐 어뢰 그렇게 천안함 정도 되는 한 방에 초계함을 그렇게 작살낼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이 있느냐 과연. 그렇죠. 군사력이 있느냐.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검증해보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왔더니 아니다라고. 이거 그렇죠. 결론은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6개월 이상은 소위 일본 어뢰 파편이 수중에 있었던 걸로 이제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어뢰가 있었다잖아요. 6개월 이상. 북한의 군사력을 이렇게 찬양 고무하는 거는 이 국가보안법 저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 그게 이제 도료가 날아가지 않았다. 폭발에도 페인트가 어떻게 안 날아가느냐. 그래서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북한이 세계 최고의 도료 강성 대국이라는 것은 농담인 거 아시죠? 아주 가능해요. 제가 금강산에 가봤는데요. 그 금강산 기암 절벽에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 여러 가지 문구를 써놓은 도료 기술을 보건 때는 음각해가지고 가능합니다. 음각한 것이고. 그래서 스크류 얘기도 나왔죠. 스크류 얘기도 맞은 쪽은 멀쩡하고 반대쪽이 휘어져 있냐 이걸 설명 못했죠. 결국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기자들이 물어봤을 텐데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답변을 합조단의 노인식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선체공 전문가이셔서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우물쭈물 뭐라고 하시다가 결국은 말씀을 이제 못 하셨고 결국은 보고서에서 빠졌어요. 그 얘기가 짓지를 못했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이제 북한이 황해도에서 디귿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와서 천안함 기다렸다가 가고 있는 천안함을 쏴서 앞으로 4m밖에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잠수 정인데 한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근데 4m밖에 못 보는데 저 먼 거리에 있는 거를 한 방에 쫙 쐈는데 가고 있는 배를 맞췄다. 그거보다 더 웃긴 건 그 배가 거기 올 줄 어떻게 알았냐고 이틀 전에. 잔망경도 이렇게 4m를 꺼내가지고 그 잔망경을 통해서 육안으로 이제 식별하고 쏴서 맞췄다는 건데 왜 4m를 꺼냈냐? 당시에 이제 파고가 3m 치웠을 때는 다 끼워 맞추는 거죠, 전부 다. 4m 꺼내서. 3m니까 4m로. 근데 그게 논리적 근거가 없죠?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추정하는 거죠? 당시 이제 기상청이나 그쪽에서 발표했었던 것이 파도가 3m를 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m 포기했거니. 그걸 본 사람 아무도 없지만.
연어급인가? 연어급. 예. 그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지 않습니까? 그 참여연대에서 이제 그 물어본 거죠. 제2연감이라든지 그 실려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 YEONO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YONO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뭔가 하여튼 뭐 일치하지를 않고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이제 군에서 그 자기가 직접 그 연어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폭과 길이에 대해서 이게 뭐 3m라 그랬다가 5m라 그랬다가 그게 결국은 이게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셔가지고 이제 참여연대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서도 내시고. 이게 연어급이라고 하는 새로운 급이 그런 그 급의 잠수정이 있고 그 잠수정이 와서 터뜨렸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잠수정의 존재가 결국은 밝혀지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걸 주장한 거죠. 자, 그럼 이번엔 3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어뢰 공격의 직접 증거인 1번 어뢰는 끝없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폭발 원점을 중심으로 가로 500야드, 세로 500야드를 정밀 수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게다가 어뢰를 발견했다는 폭발 원점 인근에서 정밀한 수색이 가능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최문순 의원과 기자들은 공식 폭발 원점 근처 해역을 조사하다가 2,000톤급의 침몰선을 발견했습니다. 1번 어뢰를 발견한 해역으로부터 200m 되는 지점. 이곳에 일본 강점기 때에 침몰한 상선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번 어뢰 인양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1번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이면 깜빡 죽어서. 2번 그 상선은 금은 보화가 가득한 보물선이라 너도 나도 보물 채집하러 갈 게 뻔해서. 3번 중장비를 모두 사대강에 보내는 바람에. 4번 침몰 상선 유족들이 달려와 짐승처럼 울부짖을 게 분명해서. 5번 1번 어뢰를 끌어올리는 쌍끌이 어선 그물 길이가 300m인데 만약 인양한다면 침몰 상선도 그물 안에 들어올 게 뻔해서. 이번 문제는 5번일 것 같아. 정답 5번? 예. 네, 정답이었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좀 해설을 해보면은 이게 1번 어뢰가 발견된 지점하고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일제시대 때 침몰했던 배 길이가 200m.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닥을 다 긁으면 그거 그렇죠. 다 긁으면 그 배도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 그리고 어찌 그것만 따로 올라왔냐 말이 안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불하다 이거죠. 봐야 됩니까? 그 침선. 아니지 1번 어뢰는 뭐 쌍끌이로 해서 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장은 그거죠. 주장은. 주장은. 그래서 의심하는 바는 거기서 안 건졌을 것이다. 이런 딴 데 가서 가져왔을 것이다. 그런 의심도 있는 거죠. 지금. 거기가 아니라. 그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뭐 다 찍었을 텐데 그 뭐 사진은 뭐 찔끔 공개하고 동영상은 이제 역시나 공개는 또 안 하고 또 그 사진을 보면은 그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이렇게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은박지로 이렇게 또 가려져 있거든요. 은박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애초부터 거기에 1번이라고 써 있었는지 뭐 그 사진 안에 있는 게 실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1번 어뢰하고 일치하는 건지 이런저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규명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 천안함 사태에 관련된 자료들의 특징은 말이죠. 전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CCTV가 뭐 배 안에 있던 CCTV가 나중에 하드에서 복원됐다. 근데 국방부에서 다 복원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복원한 업체에서는 100% 다 복원됐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항상 뭔가를 다 잘라내고, 자기들이 불리한 건 다 숨긴 다음에 나머지만 있다고 공개를 해요. 항상. 나머지 잘라낸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보고 싶은데. 열상 감지 장비라고 하죠. 말하자면 바닷가의 CCTV. 네네. 아니, 배가 잘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뢰로 인한 건지 기뢰로 인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그 침몰한 그 시점의 것은 어떻게 녹화가 안 됐어요. 그것만.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는 또 침몰하는 광경은 또 나오고.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그 녹화를 안 했다는 놈들은 어떻게 됐어 지금? 영창 갔나? 영창 갔어요? 가야 되죠. 전혀 없어요? 뭐 하긴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전혀 안 잘리니 말이죠. 걔네들은 다 기록했기 때문에 안 잘린 거예요. 내놓지 않는 거지. 만약에 정말 기록 안 했으면 영창 가야 되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렇죠. 엄청난 그 증거를 잃어버린 건데 안 믿으면 뭐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말이죠. 빨갱이라고 하죠. 예. 그걸 안 믿어요. 친북 좌파. 그것만 내놓으면 믿을 텐데 그걸 자기들이 숨겨놓고 그걸 안 보여줘놓고 그거를 안 보여줬는데 믿어라. 안 믿으면 빨갱이니까. 이분들과 이 천안함의 조합 문제가 굉장히 안 맞아요.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조합이 된다고 모르겠어요, 오늘. 네? 선물도 안 나눠줘. 예, 자, 천안함 저희 저 이거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시라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뭔가를 읽어야 하는구나. 핫탑. 예, 그리고 저 단편 영화 VOD 같이 보시고 머니북은 필요해요. 그리고 자 글쎄? 랍니다. 자 그리고 땡큐 아메바 제품. 이분들 이 출연 신청을 누가 받아줬죠? 사연이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약국을 하는 약사 안모입니다. 시사장학 퀴즈 출연 신청합니다. 슈퍼스타 K가 노래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라면 시사장학 퀴즈는 불아프는 배짱이 있으면 되겠지 싶은데요. 예, 상품은 제가 비타민 다량 챙겨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도성 PD는 말이죠. 와가지고 이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김도성 PD는 거의 흑창물 신세가 됐어요. 근본 있는 얘기를 하는데 모양 잘 안 납니다. 천안함 얘기 조금 나오면 지루하다 그러죠. 해설을 본 적도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무시당하고 있어요? 저기 정권 끝나면 어떻게 좀 이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대선 때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군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그 명확한 어떤 그 견고한 어떤 부분이 좀 무너지면서 좀 내부 고발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흔히들 있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는 과정이 이건 그 뭐 팩트나 뭐 근거는 없는데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시간이 조금 이렇게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취재가 어려워진다. 이게 뭔가 이렇게 진실을 다가가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쉽지 않구나 이런 점점 문패하겠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철저하게. 저거 어떻게 해서 바뀌죠? 어디서 배가 가라앉는지도 아직도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죠. 근데 말 바꿀 때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뭐 그때가 또 다르니까요. 뭐.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거였다. 몰랐다. 뭐 다시 해보니 달랐다. 아까 예를 들어서 그 폭약 양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그 CHD02D라고 하는 그 어뢰가 폭발 그 양이 TNT로 환산했을 때 200에서 300 정도 된다. 250 정도다라고 250kg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천안함을 폭발시킨 그 폭발력하고 CHD02D라고 하는 어뢰하고 폭발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간 보고서 5월에 발표했을 때 이미 그 보고서 안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도 그걸 충분히 검증해서 보도하지 않았다. 김도성 PD 입만 열면 지루하 그냥 옆에서 공시하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천안함 사태를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는 근데 짚어두고 가야 돼요.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듣기에도 전혀 이 뭔 말인지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진실이 말하자면은 대중에게 다가가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오늘 방송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슨 화학 기호를 설명하고 무슨 백진지, 팔진지 이런 얘기를 할 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오늘 한 얘기 중에 그나마 들어오는 건 뭐였을까요? 그나마 들어온 게 아까 그거였어요. 이쪽을 맞았는데 이쪽이 틀렸어요. 그걸로 합시다. 아니 좀 그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오케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실상입니다. 그게. 그렇게 물어보시면 말이 안 아니 돼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출연진들하고 싸우고 출연진들이 화내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교훈을 주고 아니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천안함이라는 거를 정부가 발표한 거를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김 PD님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어떤 이런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이거는 국민들이 못 믿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시려고 두 분이 이거 특집을 마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왜냐하면 왜 필요하냐면 그걸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정부가 얘기하는 거 왜 안 믿어? 너 빨갱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똑같은 논리밖에 없어. 왜 믿어? 왜 안 믿어? 팩트가 없으면
사실은 그런 얘기밖에 오갈 수가 없거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 계시다면은 네. 우리 김도성 PD가 만든 천안함 진실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한이TV.com에 들어오시면요 그 다큐가 있습니다. 다큐 클릭하시면 그리고 바로 이걸 보실 수 책을 있습니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책이 읽으시죠. 너무 잘 나와 그리고 김도성 있고요. PD 반성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분란의 시초가 아니었는가. 저는 사실은 이 천안함 문제는 왜 이 특집을 하느냐 저는 굉장히 취지에 동감하는 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리고 이 천안함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귀한 청춘 46명이 정말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이 원한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복귀하면서 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었지, 누구 책임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난 너무 화가 나. 저도 아니 매년 단체로 국민들이 죽어요. 어떻게 된 게 용산에서 죽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천안함 사태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이야기고, 그리고 해줄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건에.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 사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문 용어로 가장 쉽게 풀이한다고 풀이해도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하여튼 지금 계속 말씀을도 하시지만은 사실은 저도 이런 거를 왜 우리 민간 차원에서 고민하고 왜 연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거 다른 나라는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는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거 좀 너희 발표 믿을 수 없으니까 재조사 좀 해야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제3의 기구를 통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1년, 2년을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주고 보통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 우리는 야당 의원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 분, 두 분 정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고.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들이 맞는 말씀이세요. 국회에서 명확하게 그걸 밝혀가지고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열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두 분이 한마디씩 또. 재미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었는데 천안함은 별로 재밌지가 않았어요. 재밌지 않았지만 참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무심하게 넘겼던 문제이기는 해요. 아까 여러 가지 불평을 말했지만 이번 출연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잊지 않고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밝히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추적해가는 과정이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고맙습니다. 출연자라기보다는 그렇죠. 격려 차원. 식사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식사하러 오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가 갑자기 설정됐어요. 네. 그리고 안 약사님께서도 코멘트 해주시고. 우리 이 정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저게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 거라는 그런 의문에 가장 많이 민감하게 돼 있는 상태 같아요.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짜는요, 굉장히 혼자 진지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매스컴에 나올 때 막 우는 척하고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혼자 진짜. 그런 거 보면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눈을 좀 많이 키우면 좋죠. 직관으로. 잘 안 속죠. 혼자 진지할 때는 가짜라고 생각하면 된다. 거기에 팁이 한 5개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만. 하나만이라도 감사히 받겠고요. 자, 여러분 김도성 PD의 짧은 반성과 함께 밥 프로그램을 희한한 방식으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해설을 하라고 해서 나왔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출연자분들과 이 프로그램을 힘들게 이어가고 계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깊은 사죄. 하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6명의 목숨뿐만 아니고 이게 콜드워, 냉전도 결국은 전쟁 워의 한 형태거든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질서 속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고 있는
그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지 않고서는 뭐 평화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전쟁놀이를 좋아해요. 눈이 반짝반짝해. 근데 전쟁. 꼭 저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말이죠. 전쟁놀이를 좋아합니다. 제가 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짜는 진지하다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역대 가장 희한한 퀴즈였습니다. 62회. 예. 기억할 거예요. 길이길이 남을 예. 것 같아요. 62회. 예. 예. 굉장히 모호한 정체성의 시사자학 퀴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